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전 재산을 올인한 친구가 있죠. 사진에 보이는 마이클 베리입니다. 한번 이번에도 맞을지 살펴보시죠. 마이클 베리는 1971년 출생입니다. 의외로 의사 출신이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펀드 매니저로 스카웃이 됐었다고 하고요. 자, 그가 잘 알려진 빅숏에서 그 영화에서 알다시피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부동산에 숏베팅을 해서 큰 돈을 한 번에 벌죠. 영화 빅숏으로도 잘 알려진 친구입니다. 자, 2008년도에 하지만 그가 숏베팅을 했냐? 미국 부동산 시장에 숏베팅을 한 게 아니라고 하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5년 초부터 공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본인 돈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베어스탄스 같이 대형 투자은행을 찾아가서 없는 상품까지 신용 부도 수합으로 만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남의 돈 갖다가 막 그냥 공매도를 이제 했다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2년 넘게 부동산이 오히려 급등합니다. 무슨 얘기냐? 투자자들이 이제 떨어져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돈을 버는데요. 돈이 2년이 넘게 상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의 엄청난 압박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자, 남이 성공하면 되게 쉬워 보이죠. 성견 지명은 있었고요. 하지만 존 버의 승리, 정석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의 어떤 과거 행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021년 중순 한 6월 정도에 테슬라 그리고 아크인베스트 돈나무 언니의 그 ETF에 숏 베팅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이 무려 2배 가까이 급등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대망신을 당하죠. 자, 2022년이 가서야 1년이 지나서야 테슬라와 그 돈나무 언니의 ETF 주식들이 폭락을 거듭하죠. 결국 하지만 이 마이클 베리는 이 거래로서 큰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손절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성견 지명만큼은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숏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거품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2023년 성적은 어땠을까요? 2023년 올해 2월 달에 마이클 베리는 주식을 팔라고 했고요.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CNBC의 메인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맞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마이클 베리가 틀렸고요. 짐 크레이머가 맞았다고 합니다. 2023년 성적이 사실 되게 별로입니다. 23년 올해 이제 3월달 그 은행 위기가 있었죠. 미국의 지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이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예상하지 않는다 해서 지방 은행들의 주식을 샀는데요. 10%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 주식 징둥닷컴이나 알리바바를 또 많이 보유를 했는데 이마저도 하락을 했죠.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도 실수를 많이 했고요. 본인이 2022년, 2021년도 팔라고 했던 내 말이 틀렸다. 지난해 이제 틀리면 이렇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기별 보고서에 마이클 베리 자산의 총 93%를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배팅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정도로 큰 배팅을 한 것은요. 2008년도 빅숏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2005년 초 미국 부동산 시장에 레버리지 숏 배팅, 빚으로 갔다가 몇 배로 숏을 배팅을 했는데요. 2005년, 6년, 7년, 심지어 8년 말까지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면서 오히려 올라버렸었죠. 엄청난 손실, 투자자의 야유를 끝까지 견딘 결과 어땠습니까? 돈 얼마나 벌었나 봤더니요. 마이클 베리는 이 거래 하나로 1,300억 원을 벌었고요.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9,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우리에게 이제 인터뷰 영상인데요. 당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배팅이었다. 근데 재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극도의 자신감이 있었다. extremely confident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코인 투자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클 베리의 스톡, 그 주식을 따라하는 어떤 트위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재산 93%를 올인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투자했나 봤더니 S&P 500 미국 주가 지수죠. 1.2조 원 숏배팅 공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QQQ 미국을 대표하는 ETF 주로 기술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9,800억 원의 숏배팅 공매도를 했다고 하죠. 자, 이 정도로 확실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이걸 이제 개인 재산을 보니까 한 2조 원을 그냥 미국 주식시장 하락에 베팅을 한 거죠. 지금 풋옵션 행사한 게 이렇게 스크린샷이 떠진 거고요. 이 친구는 최소한 입과 행동이 같이 가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의 JP모건의 모 회장 이런 친구랑 조금 결이 다르죠. 2021년 6월달 그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모든 것의 거품 시대다. 이때가 2021년 6월이었죠. 2022년 팔라고 했던 그의 말이 결과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이게 2005년에도 이런 말을 조금 일찍 했었잖아요. 부동산 공매도를 2005년도에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이 2년 반 동이나 더 올랐다. 지금 주식시장도 2021년 6월부터 이제 거품의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어떤 사회자가 그 인터뷰 나가서 마이클 베리에게 묻습니다. 2008년 빅숏으로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 많이 벌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었죠. 당신 투자자, 그 고객들이 감사해 하던가요? 근데 재밌습니다. 답변이. 투자자들은 이 거래가 끝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도감을 느끼더라. 의외의 답변이죠. 의외로 너무나 조마조마했다. 마음 졸였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 거래로 약 1조 원을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코인 투자, 주식도 하고 있겠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기사를 제가 하나 살펴봤는데요. 마이클 베리의 공매도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이 옵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이 계약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6개월인지, 그리고 혼자만의 숏 배팅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펀드까지 다 끌어들여서 공동으로 배팅을 했는지 아쉽게도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게요.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이제 선행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고급 정보, 인사이더 정보를 잘 취득하고 주식을 먼저 사버리기 때문에 주식 특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정치인들이 모든 주식 거래 수익까지도 45일 이내 모두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는 전 미국의 하원 의장으로 주식 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자, 미국 정치인 90일간의 주식 거래 기록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주식을 매도한 금액이 매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그리고 2명의 국회의원은 활발히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다. 시작 하락에 정치인들도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얘기냐? 제 대답은요, 사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냐? 코인 시장이 동반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쌓으셨던 현금을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코인 시장이 잘 버틴다?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코인 시장이 폭등할 수도 있죠.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익절하시고 현금 확보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생활비 쓰시고요. 또 투자할 돈 마련하시면 되겠죠. 자, 2004년도에 금 ETF가 승인된 이후의 금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요. 지금 온스당 약 400온스 달러 정도 했는데 2,000달러를 돌파했죠. 거의 5배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ETF 비트코인에 대한 그 현물 ETF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크죠. 아쉽게도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 비트코인 ETF는 연기가 됐습니다. 아쉬운 건 있죠.
하지만 모두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CNBC에 전 제이크 레이튼 SEC 의장이 나와서요. 내가 SEC에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도 비트코인은 난 그때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어야 한다. 자, SEC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들 친 크립토가 되고 있죠.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부정행위가 있는 거 아니냐? 작년 FTX 한번 살펴봐라. 제이크 레이트는 크립토는 그냥 기술에 불과하다. 자, 사회자가 사람들이 크립토와 크립토 거래소 같은 인프라의 개념을 혼동한다. 그리고 크립토 자체를 코인은 다 사기라고 보는 사람 아직도 많던데요. 자, 제이크 레이튼이 분산 원장 기술이란 표현을 씁니다.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는 우리에게 큰 효용을 주는 신기술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합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사실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 미국 규제도 한번 살펴봐라. 기상정이 됐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조금씩 통과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정치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훌륭한 기술적인 효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달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옮기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얘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결국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크립토 시장, 투자한 코인에 확신이 있는가? 자, 이게 없으면요. 사실 그 어떤 가르침도 정보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립토 시장과 투자한 코인에 확신이 가득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를요. 보통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해야 하고요. 실패의 경험, 이거 다 합니다. 이런 것에 굴하면 안 되겠죠. 성공한 사람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부와 실패 경험이 없이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게 돼도 금방 무너지겠죠. 자,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 많이 하시고요. 어렵죠. 어렵지만 이 크립토 시장에서 끝끝내 승리하는 한 명 한 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